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주말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 한 주가, 이제 월가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여름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적 이벤트, 또 뭐 FOMC, GDP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 조정을 받았죠. S&P 500이 0.93%, 나스닥도 뭐 이제 1%대로 조정을 받고 받았는데, 조정받은 이제 형태가 뭐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뭐 계속해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인 것 같아요. S&P 500을 보게 되면은 보이시는 차트가 S&P 500인데요. 일단 5일선 위에 있고요. 그리고 61선 위쪽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투심이 엄청 나빠졌다기보다는 경계감 정도가 있다. 그리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이 음봉 빼고 나면은 있죠. 요거 하락 하루 빼고 나면은 5거래일을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어갈 만한 구간에서 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쉬어갈 만한 구간에 다다랐을 적에, 요때 이제, 어떤 이제 핑곗거리들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 장세가 굉장히 강한 장이면은, 그런 것들을 딛고 올라가겠지만은, 이제 그런 장세는 아니죠, 지금이. 굉장히 강한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핑곗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한 번씩 변동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그런 이제 변동성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뭐 이벤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있다면 우리 증시도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FOMC하고 GDP 발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FO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는 0.75%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곡물가도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도 빠지고, 유가 지난밤에 또 빠졌죠. 유가도 빠지고 있고, 이런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0.75%를 올리는 것도 아마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1%를 올린다? 이거는 아마 안 될 거고요. 거의 0.75%로, 거의 예상을 지금 시장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수준의 금리 인상은 그렇게 이제 크게 무서운 게 아니죠. 그리고 GDP가 이제 속보치 발표가 있는데요. 28일 날 FOMC 성명서도 있고 또 GDP 속보치 발표치도 있습니다. GDP 속보치 발표치도 거의 역성장으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미리 지난주에 다른 연은 쪽에서 한번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이제 영향력은 없을 거고요. 어쩌면은요, 이번에 FOMC가 진행이 되고 성명서에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 GDP가 역성장이 나온다면은 어쩌면은 이제 9월 달부터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7월 달에 0.75, 9월 달 0.75, 그리고 그 10월, 11월부터는 이제 0.25 이렇게 가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5에서 0.25로 툭 떨어져 가지고 뭐 이제 원래 스텝으로 가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9월 달에 0.5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0.25로 복귀하는 요 정도의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고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FOMC 성명서에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올 것 같다. 또 GDP 속보치가 그걸 뒷받침해 준다면은 이것은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는 올 텐데 예전에도 보면은요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두 개가 싸울 때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요 주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FOMC나 어쨌든 이제 그 GDP 발표보다도 저는 이제 기업 실적들 발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은 게 이제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의
실적 부진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실적에, 기업들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들 실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조정받은 것도 스냅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받았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이제 또 쟁쟁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수요일 날은 이제 메타가 하고, 목요일 날 애플하고 아마존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빅 이벤트는 애플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이제 상당히 좀 엇갈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실적이 가령 이번에도 서프라이즈를 내준다면 시장은 안도성으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뭐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다 이러면 시장은 또 한번 변동성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걸 저는 일단 그 애플의 실적 발표를 보고 있고요. 단지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변동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 기업들의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미 증시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실제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가정하에 주가가 지금 미리 빠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뭐 그 단기적인 변동성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본 실적 발표를 하면서 IR이 있습니다. 28일 날이고요. 삼성전자 계속해가지고 요즘에 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이제 모양새인데, IR 이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전망을 어떻게 내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매수를 대응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별로다 그러고 파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느냐,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강약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상황은 이번 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단기 리스크 해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좀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것들 일정 부분은 좀 보유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시장 변동에 대비가 좀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가령 뭐 이제 FOMC에서 1% 인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애플이 실적이 뭐 이제 그 예상보다 한 10% 이하로 그 실적이 좀 안 나왔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게 이제 돌발 변수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이 이제 한 번 더 저점을 깰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다시 또 한번 흔들렸다 할지라도 8월 초부터 또 반등이 이어질 거고요.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썸머 랠리로 이어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 있는 섹터 상으로는 일단 실적 기대로는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실적 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실적 발표 안 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사상 최대 실적 낸 종목들 많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 이어질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보셔야 되겠고, 자동차 쪽에는 뭐 여기저기서 계속 실적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현대차, 기아는 지금 이제 뭐 이제 그 글로벌 점유율이 5%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사상 최초로 이제 10%대를 향해서 이제 간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는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이 이제 실적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실적이 저점인 종목들도 제가 보자 그랬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 때 이제 원자재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다들 나빴어요. 근데 이제는 원자재가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이제는 올라가는 종목들 2차 전지 쪽에 많이 있고요.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들도 그 2분기 실적 저점으로 해서 보통 이제 2분기가 게임주들한테는 이제 비수기예요. 그래서 하반기 되게 되면 또 이제 보통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도 많이 빠져 있죠. 게임주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원유 정제 마진이 엄청나게 빠져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유 정제 마진이 지금 그 6월 말에 비해 가지고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지금 7월 지금 상황이 29달러에서 지금 2.9달러대까지 빠졌어요. 거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토막. 평균 정제 가격으로 따져봐도 지금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정유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제 마진 빠지는데 시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에너지 쪽에서 뭔가 수급에 있어가지고 덜 영향을 받는 신재생 쪽을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가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 또 이제 원전 이런 것들, 원전도 지금 이제 유럽 텍소노미에서 신재생 쪽에 이제 포함이 됐죠. 그래서 원전 이런 쪽까지 해가지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이번 주처럼 실적 변동성이 좀 높은 이제 그런 구간에서 특히 이제 이런 쪽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게임주 중에서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네오위즈가 되겠습니다. 네오위즈는 이 종목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 투자 포인트라고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실적 회복입니다. 그 2분기 실적 바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는 이제 비수기였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80억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4% 정도 더 나오겠지만 1분기에 비해서는 28% 정도 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컨센은 상회하는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요. 이번 저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이제 다시 회복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3분기부터 회복하겠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전망의 근거는 뭐냐? 일단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웹보드 게임 업체들한테는 굉장한 이제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이제 7월 4일 여기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전체 웹보드 게임에서 결제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1회 결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출 증가를 분명히 좀 견인을 하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실적이 일단 올라갈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회사한테 이제 가장 큰 뭐 이제 다른 이제 신작들도 있습니다만은 피의 거짓이라는 신작이 내년도 1분기 때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피는 이게 피노키오입니다. 그 피노키오를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다크한 스토리로 이제 잡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울 라이크 장르라고 하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보통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그런 장르로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 출시가 되긴 하지만 8월 달에 게임스컴에서 소개를 할 것 같고요. 또 9월 달 도쿄 게임쇼에서 영상이라든가 또는 출시 일정 이런 것들을 공개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마 이제 그 모멘텀이 될 거고, 이거는 지금 콘솔 게임으로 같이 연동해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상당히 좀 이제 기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울라이크 장르라는 게 별로 그렇게 그 작품들이 많지 않은 장르예요. 그래서 글로벌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영업이익 380억 정도 올해 작년보다 한 78% 더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지금 12개월 선행 PR 10배 수준입니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18배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15배입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매수가는 26,000원 아래 살짝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오늘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